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을 쓴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부자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무려 40여 년간 수천 명의 미국 부자들을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집안이나 배경 같은 조건 없이 행동으로만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시대나 정치, 경제, 유행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부자의 방정식. 뭘까요? 바로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왠지 더 현실성 없게 느껴지는 방법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으로 어떻게 이웃집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부자 행세를 하는 가짜 이웃집 백만장자. 이웃집 백만장자의 경제적 성공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결과가 아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자식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복권 당첨자나 유명인사들의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언제나 있을 것이다. 사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자녀가 부모와 같은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적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의 길은 파이어족이 예시하듯이 인생과 돈에 대해 다른 사고를 하기를 요구한다. 그 길은 절제와 노력을 요구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환경, 시장에 대한 지식도 요구한다. 재정적, 정서적, 인지적, 시간 등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술도 뛰어나야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재산을 모으는 동안 절약하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잘못된 통념에 따라 부자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현재의 높은 소득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수십만 또는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계속 받아야만 유지할 수 있는 집을 사지 말고 평균 이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서 및 인지 자원을 동원해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허용하는 일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길은 용기와 끈기를 요구한다. 슬프게도 미국인 중에서 은퇴 준비가 아주 잘 또는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겨우 28%, 비상경비로 현금 400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람은 54%에 불과하다. 자기계발서와 개인 재무 블로그, 대개 뭔가를 팔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전문가들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 아마도 소박한 생활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형성하는 방식은 광고하며 팔기에는 너무 단순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출 측면이며 소득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어느 천만장자의 똑똑한 선택.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차근차근 재산을 모으기 위한 지침이 있다.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재정적 목표에 도움이 될 결정을 내린다. 경제적 자립의 추구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좋다. 20여 년 전 스탠리 박사가 처음 인터뷰하고 책에 수록했던 켄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켄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성공 사례가 확실했지만 그가 사망할 때까지 켄을 비롯한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그 덕을 본 적도 없었던 켄은 스스로 경제적 앞날을 개척했다. 그의 경험은 경제적 성공과 관련해 현명하면서도 어려운 의사결정의 본보기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사례다.
검소한 가정에서 성장하다. 켄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고소득자였지만 켄은 검소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고 과시적 소비를 경멸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그는 골프와 달리기로 신체 건강을 유지했다. 켄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10,000,000가 넘는 부동산을 남겼다. 켄은 부를 이룬 가족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을까? 아버지는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 명세서를 받을 때까지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버지는 8년에 한 번 차를 바꿨습니다. 바퀴가 떨어져 나갈 때쯤에야 차를 바꿨죠. 저는 저축과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버지처럼요. 부전자전이죠. 저는 검소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검소하죠. 저는 소규모 리스 회사에서 중고차를 삽니다. 소규모 회사들은 대체로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임차인에게서 회수한 차를 싸게 팔거든요. 최근에는 1년 반밖에 안 된 차를 $22,000에 샀죠. 시세는 $35,000였어요. 리스 회사에 같은 모델이 4대나 있었던 덕분이죠. 저는 그냥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리스 회사들로 전화를 해요. 현재 60대 초반인 켄은 이대로 가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큰 재산을 모을 것이다. 켄의 아버지는 자주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사람들이 소유한 것들에 감명을 받지는 않는다. 그들이 성취한 것에 감명을 받는다. 항상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돈을 쫓아다니지는 마라.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30년 후를 내다본 주거 선택. 처음에 켄과 그의 아내는 켄의 직장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맨해튼의 좋은 동네에 살았다. 하지만 부부는 30년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에서는 재산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상사에게 남부도시로의 전근을 요청했다. 상사의 동의를 얻은 켄은 아내와 함께 애틀랜타 교외에 있는 주택을 약 $300,000에 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뉴욕 근교라면 그와 비슷한 주택에 $1,000,000는 줘야 했을 것이다. 성공의 학위는 중요하지 않다. 켄은 뛰어난 사회성을 발휘해 주립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는 동안 자신의 관심 분야인 스포츠 중계와 관련된 현장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교수를 찾아냈다. 이런 현장 프로젝트 경험은 졸업 후 스포츠 전문 방송국에 취직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의 초봉은 약 $100,000였다. 그는 전국 4지구 중 한 지구의 중계를 맡았는데 다른 3지구의 중계 책임자는 모두 아이비리그 졸업생이었다. 주립대학을 나온 켄이 어떻게 그들과 같은 직위에 고용될 수 있었을까? 그가 MBA 과정에서 현장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었다. 단순하지만 어려운 비결, 절약. 켄과 아내는 교통수단으로 미니밴을 구입해서 8년에서 10년 동안 타고 다녔다. 켄은 성공하려면 교육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을 무시했다. 그는 공립학교와 주립대학을 다녔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켄과 아내는 집을 살 때 동네를 신중하게 골랐다. 그 주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공립학교가 있는 동네라는 사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현재 켄이 사는 지역의 초중고 12년간 사립학교 학비는 학생 1인당 $110,000에서 $264,000다. 이 학비를 감당하려면 세전 수입이 얼마나 돼야 할지 상상해보라. 놀랄 것도 없이 우리가 조사한 100만 장자의 72%가 집을 살 때 훌륭한 공립학교가 있는 동네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켄과 아내는 이를 통해 $300,000 이상을 절약했다. 이렇게 아낀 교육비로 몇십 년 동안 늘릴 수 있었던 투자금을 생각하면 이 한 가지 결정만으로도 켄의 가족은
큰 돈을 번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켄은 천만장자로 55세에 은퇴했다. 현재 소득이 평균 이상이면서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이들은 어떨까?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개인이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마도 당신은 버는 돈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이 불어나도록 투자하면 된다고 설명할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실천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간단한 방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 압력이다. 남보다 절제하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 우리가 부자들을 연구하는 과정 내내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주제가 있었다. 바로 절제력이다. 우리가 표본 조사한 백만장자들은 절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2000년에는 백만장자의 95%가 절제력이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는 데 동의했으며 2016년에는 91%가 절제력의 발휘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분명 절제력이 요구된다. 이 절제력에는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 줄 알고 흑자가 나도록 예산이나 지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것이 포함된다.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만으로 계산이 나온다. 그 계산이 들어맞도록 해주는 것이 절제력이며 절제력은 재산을 모으게 해준다. 저축을 많이 할수록 투자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수학식이 적용된다. 바로 복리이자다. 여기서도 절제력이 작용한다. 확실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극소수의 투자자가 아니라면 빈번한 거래, 마켓 타이밍, 이색 투자를 하면서 복리이자의 마법을 경험할 수는 없다. 절제력은 재산을 모을 수 없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 특히 과소비를 일삼는 고소득층이 짜증을 느끼는 요인이다. 아마 그들은 주거비가 비싼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자녀를 학비가 비싼 대학에 보내려고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절제하려면 선택해야 하고 원하는 전부를 가질 수 없기에 절제가 안 되는 것일까? 절제를 위해서는 종종 사회적 영향력을 포함한 시류에 역행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이 자라온 방식 혹은 지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까지 거슬러야 할 것이다. 절제력과 선견지명. 우리가 최근에 연구한 백만장자들은 이전에 조사했던 표본들과 유사하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소득과 순재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의 작은 부분, 일상적인 부분까지 빈틈없이 알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조사에서는 백만장자의 70%가 매년 의식주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알고 있었다. 65% 이상은 순재산이 많은데도 한정된 예산으로 가게를 꾸렸다. 그들은 투자 공부, 업계 잡지 읽기, 일하기 등 부의 창출과 유지에 적합한 활동을 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미국인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이 경력과 직업,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환경과 시장, 지역사회의 추세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전망 또는 수요 증가를 가늠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은 부모의 지도와 조기 직업 체험, 시행착오 등을 통해 얻는다.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 가족의 목표, 이웃과 사회 집단, 취업시장, 업계 등 자신이 선택한 활동 무대의 상황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